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프로젝트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저장할 장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얘는 이제 D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아무 에러 메시지도 없이 그냥 바로 실행했다 하시는 분들은 D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D 드라이브가 있는 건데 STS 폴더, C 드라이브 STS4 폴더에다가 그 압축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오류 없이 그냥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시는데 저희가 D 드라이브에다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이니셜 만든 거 밑에 뭐 자바도 만들었고 웹도 만들었고 이렇게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스프링이라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한 개 더 만들자.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를 가져갈 때는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만 전부 다 압축해서 가져가시면 되죠.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클립스에서도 계속 보시면서 했습니다. 얻어 누르시고요. 여기 이제 브라우즈 누르셔도 되고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요. 브라우즈 누르셔서 제 이니셜 쪽으로 찾아갑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제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다가 이 폴더 만들었죠. 여기 이제 자르는데 자바 워크스페이스 요거 와르 자르는데 웹 어플 워크스페이스가 두 개밖에 없네요. 자바하고 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개 만들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개 만들어 쓸 건데 스프링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스프링 이렇게 한 개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다 집어넣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프링 워크시트를 하시고요. 스프링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고 폴더 선택하시면 워크스페이스가 자기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이라는 걸 한 개 새로 만들어서 쓰겠다. 워크스페이스를 계속 같은 데다가 제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시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치해서 하시면 얘가 리스타트가 됩니다. 리스타트가 돼서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그 예전에 썼던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자바 공부를 할 때는 자바 워크스페이스, 웹을 공부할 때는 웹 그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JSP하고 JSP 서블릿 할 때는 웹에다가 했습니다. 웹에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도 이제 저희가 쓸 때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전부 다 하면 와르 파일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시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스프링 맨 위에 스프링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한 개 만들으셨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이니셜 밑에 이렇게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이라는 게 한 개 생겼죠? 생겨서 이제 썼고 그한테 점 메타데이터라고 생겼습니다. 점 메타데이터가 있는 곳이 이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워크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닫겠습니다.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 부트 대시보드라고 있는데 로컬 부분에서 뭐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로컬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게 보이시는데 지금 대시보드 말고 서버스에다가 제가 이제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버스 탭이 안 보이죠. 그 서버 얘는 이제 그 퍼스펙티브 다시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스프링 퍼스펙티브를 오픈해서 보시면 이쪽에 서버스 하고 나오십니다. 부트 대시반이 게 서버스 하고 나오시고 환경에 따라서 보여지는 탭들이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탭들이 다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고 네. 자, 맨 처음에 자바 퍼스펙티브는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클로즈 이거 닫으시고 이제 스프링 환경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SVN 세팅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없죠. SS는 없고요. 환경 설정도 컬러링 하는 것도 이제 따로 하셔야 돼요. 글자 크기 이런 것도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빨리 돌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가시 프로젝트,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거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거하고 좀 상이한 다른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네임을 쓰시는데 EX00라고 써라. EX00. 그래서 EX 예제 처음에 그냥 만들어 보고 실행되는 00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위치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그냥 씁니다. 디폴트 로케이션 스프링 워크스페이스 밑에 EX00라는 것을 이용해 쓰실 거고요. 그럼 템플릿이 있어요. 다 만들어진 틀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교재 보시면 교재
교재 보시면 이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맨 아래에 있는 스프링 MVC 프로젝트 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얘를 선택해서 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을 클릭하세요. MVC 프로젝트가 뭔지 알려드렸어요. 모델, 뷰, 컨트롤러. 저희가 이거를 이제 웹 프로젝트 만들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M이 모델, 뷰가 JSP, C가 컨트롤러 이런 뜻이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거다라고 하시고요. 그 외에 컨피그레이션 템플릿 다른 것을 이제 설정을 더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만들어져 있는 걸 쓰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Next 눌러주세요. Next 눌러주시면 그 경고가 한 개 뜨고 있어요. 그 맨 처음에 사용하시면 스프링 프로젝트 리퀴어드 요청되어 있는데 다운로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16KB 16.7KB 정도의 다운로드를 할 건데 이제 계속 진행할 거냐고 물어볼 건데 그 어차피 계속 이제 이런 걸 만들 거기 때문에 yes 눌러서 이제 계속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얘가 이제 그 MVC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다운받아서 처리를 하게 된다.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yes 누르셔야 됩니다. yes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요거 지금 입력하라고 나오시는 게 31페이지 교재 보시면 이제 이거 좀 입력해 보세요 라고 이제 나오시고 있죠. 그래서 스프링 위에서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이제 EX0 넣고 그 다음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해라. 그리고 요 밑에 버전이 나옵니다. 스프링 버전 C- 그 MVC 3.2.2 버전이에요. 지금 저희 스프링 버전은 몇 버전? 스프링 5 버전 아시겠죠? 한참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걔네들 다운받을 건데 괜찮냐고 물어본 거고요. 다운받으라고 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프로젝트의 기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해서 쓰세요. 여기는 이제 요게 도메인 거꾸로 한 거죠. org.java 이런 도메인 거꾸로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어요. 저희가 쓸 때는 이렇게 org.java에 뭐 여기 교재에서는 org 제락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예, 제락에 컨트롤러라고 그냥 지정했네요. 컨트롤러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이게 메인부터 시작하면 메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적당한 걸로 사용하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 위치는 사용자 폴더 내 .m2라는 폴더의 라이브러리가 이쪽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레퍼레토리 폴더 안에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org 똑같이 쓰세요.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제락의 컨트롤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썼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썼고요. 그 31페이지 중간에 막 환하게 그 밝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까맣게 보이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이제 하얗게 글자가 이쁘장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있죠. org.java의 컨트롤러다.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걸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써서 실행이 되나 안 되나부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실행이 되면 조금 변경해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지금은 이제 교재에 나온 대로 org.java의 컨트롤러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었으면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org.java의 컨트롤러에 맞는 MVC 프로젝트가 생기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 맨 아래 보시면 프로그레스 바가 막 동작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얘가 다운로드하고 이거 되게 바빠요. 지금 되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더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 열받는다, 그죠? 그래서 멍텅구리가 된다. 멍텅구리. 되시니까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할 동안에는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다운로드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제 하시는데 어디에다 다운로드 받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운로드는 사용자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가 있는데요. 사용자 밑에 자기 사용자 계정인 이젠 저희는 이젠으로 되어 있습니다. .m2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m2 폴더 안에 보시면 레퍼레토리라는 게 보이시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게 이제 패키지별로 org.java에 뭐 어쩌고저쩌고를 기다리시면서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사용자 C 드라이브 사용자 밑에 사용자 계정 밑에 .m2 밑에 레퍼레토리라는 게 에다가 막 다운로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컷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트로우드 워크도 있고 이제 스프링이 org 스프링인가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org네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렇게 돼 있으시고 프레임워크 이렇게 쭉 돼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다운받고 있어요.
그 스프링 웹 MVC 안에 보시면 버전별로 이렇게 자라 파일이 있고 파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조금 이따 전부 다는 설명을 못 해드리고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파일들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얘들아 사용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지금 프로그레스 바가 막 진행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한다. 아, 지금 다 끝났어요. No operation to display at this time. 현재는 지금 다 동작이 하고 있지 않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셨죠? 예. 저희가 원하는 스프링 버전은 아니에요. 스프링 버전은 아닌데 나중에 이걸 수정만 하면 좀 다운로드 다시 할 거예요. 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드셨으면 얘를 동작시키려면 동작하려는 게 이제 보이시는데 위치를 한번 봐드릴게요. src 자바. 아, 여기 자바 패키지 여기 있네. 이렇게 여기다가 자바 컨트롤러 여기 컨트롤러 한 개 만들어 있네. 홈 컨트롤러라고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 홈 컨트롤러라고 만들어져 있구나.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 안에 컨트롤러를 만드시는 거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고요. 메인 리소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 자원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XML 같은 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리스 들어가 있으시고 테스트가 있어요. src 그 테스트 자바라고 되어 있으는데 이게 지금 메인의 자바와 테스트 자바가 있어요. 그 메인 쪽은 실질적으로 구동을 시킬 때, 테스트는 구동될 때 데이터가 제대로 잘 되는지, 얘가 동작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뭐 DAU가 잘 되는가, 데이터 연결은 잘 되나 이런 부분적으로 테스팅하는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부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다 코딩을 해놨어요. 저희는 몇 개는 해드리고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팅을 한 개 한 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듈별로 테스팅, 부분적으로 모듈별로 테스팅하는 모듈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합 테스팅과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모듈 테스팅을 따로따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듈별로 따로 테스팅해주는 라이브러리도 또 있어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걔 데이터나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돌려서 각 모듈별로 얘네들이 데이터가 잘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거를 이제 또 그 수료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쪽에 이제 그 다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모듈별로 하는 테스트를 단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 한 개 프로그램 한 개 한 개당 이제 얘네들이 잘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단위 테스트. 전체적인 거 여러분들이 테스트한 거는 다 전체적인 테스트를 한 거예요. 통합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통합 테스트.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얘를 통해서 URL을 넘겨서 이제 데이터가 쫙 갔다가 다시 들어온 다음에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셨죠? 예, 이런 걸 통합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는 다른 기기들, 그러니까 서버, 오라클 서버, 자바, 오라클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테스팅하는 걸 통합 테스팅을 하세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 테스팅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팅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셨고 프로젝트 관계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src라는 폴더 관계 보이시고요. src. 요거 src 테스트 리소스는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이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src라고 있는데 메인 밑에 메인 여기 ss 붙죠. 이거 스프링이라는 뜻이에요. 스프링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웹APP 밑에 웹-rp 밑에 그 뷰스라는 폴더가 있고 home.jsp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우리 구조랑 똑같네, 그죠? 서블림 만들었던 구조랑 동일하게 웹APP 밑에 웹-rf 밑에 그 뷰스 아래 JSP가 여기 있다. JSP가 여기 있는데 왜 동작하는지는 알려드렸어요. JSP와 URL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URL도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통의 경우는 JSP를 바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웹-rf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프링은 여기 웹APP에다 집어넣었다고 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지는 않아요. 얘는 설정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는 설정이 필요한데 현재 당장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프로젝트 한 개가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다 완성이 상태.
한번 서버를 만들고 동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3페이지 보면 이제 폴더 위치나 이게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34페이지 폼.xml에 해당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저 폼.xml을 고쳐서 사용을 하자고 했는데 일단 요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 서버 한 개 등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No server are visible 돼 있는 이 서버 탭, 서버 스텝, 서버스, 이게 서버 스텝 맞나? 이게 서버 스텝, 이게 서버 스텝이 안 보여. 예, 현재 서버 가능한 게 없다. 새로운 서버를 만들 거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그 뭐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직에 HTTP 프리뷰가 있어요. 그 얘네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근데 아파치 톰캣을 쓸 거죠. 그래서 굿 서버 쓰시고 로컬호스트에 여기 로컬호스트 현재 돌릴 수 있는 게 만드시고 넥스트 누를게요. 예, 뭐가 설정하니까 뭐가 막 이렇게 막 돌고 있어요. 지절로 넥스트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톰캣 서버가 있는 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C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 저희가 C 드라이브 밑에 톰캣 9 이런 거 선택해 주시고요. 폴더 선택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바 버전도 보시면 1.8.0.351 아 이거 영어도 351 우리가 설정한 거 맞네요. 설정한 거 맞아요. 그죠? 이게 맞는 이유는 자바 언더바 홈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폴더가 이게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버전이 옛날 버전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설정하는 것은 옛날 버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바 버전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1.8.0 언더바 351 맞네요. 옛날에 했을 때는 버전이 더 이거보다 낮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낮았을 거예요. 낮았을 건데 지금 이제 똑같이 돼 있다는 것은 자바 언더바 홈을 참조해서 세팅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인스텔드 JRES 클릭해 보시면 여기 위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폴더 위치가 잘 잡혀 있죠. 네, 이걸 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apply close 해서 이거 쓸 거고요. 됐으면 next 눌러보시면 이제 어떤 걸 실행할 건지 물어보는데 ex00 얘를 실행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finish 눌러주세요. 네, 눌렀으면 서버라는 탭이 이렇게 생기죠. 생기면서 환경 설정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 웹.서버.xml에 이거 돌릴 때 사용하는 거 해당되고요. 웹.xml은 이제 여기 웹의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돌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예. 쓰시고요. 여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경고. 여기 경고가 나타나고 얘기한 것은 뭐가 나왔느냐면 밑에 노란색 느낌표가 한 개 보인다. 요거는 이제 노란색은 경고, 빨간색 느낌표는 에러입니다. 에러. 경고는 이제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라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지? 프로그램스에 보시면 왜 나오는지 여기 워닝이 4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얘기를 해줘요. 워닝 4개를. 그 오류 메시지를 보실 때 프로그램스를 보시면 이제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프로그램스. 이거는 이제 웹할 때도 이게 프로그램스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찾은 것 같아요. 빌드 패스. 이게 자바 제로제로에 보시면 빌드 패스의 environment 자바 여기 내용을 더 보셔야 돼요. 내용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 내용이 있는데 자바 1.6 사용하고 있어요. 그 1.6 대신에 1.8 사용되어졌다. 이거 쓰시고요. 거기에 이제 로그에 이게 지정된 파일을 쓸 수 없다. 이게 log4j DTD라는 게 log4j에 해당되는 그 log4j를 정의해 놓은 XML에 해당되는 걸 정의해 놓은 파일인데 그 파일을 기본적으로는 이걸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설정되어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없다. 요건 나중에 잡을 거예요. 요 밑에 1.6으로 1.6 자바 JDK 1.6으로 되어 있는 걸 1.8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던 방법은 자바 여러분들이 웹 프로젝트 할 때랑 똑같아요. 그 프로젝트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맨 아래 프로퍼티스 클릭하세요. 프로퍼티스 클릭하시고 빌드 패스 자바 빌드 패스 클릭하시면 이제 자바가 지금 여기 빌드 패스 라이브러리는 여기 1점 여기 보시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자바 1.6으로 되어 있죠. 1.6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언바인드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1.6이지 실제적으로는 1.8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프로젝트 패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패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1.6으로 세팅되어 있죠.
1.6 여기서 고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고치는 것보다 설정에 의해서 고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설정 자바 설정이 어디 있냐면 닫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제 34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폼.xml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진행 안 했어요. 진행 안 했고 이제 스프링 버전 바꾸는 게 나오는데 폼.xml이 있습니다. 폼.xml이 어디 있냐면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맨 아래 여기 폼.xml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여기 폴더 밑으로 폴더나 패키지 이렇게 밑으로 파일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폼.xml 이렇게 열려져 있죠. 프로젝트 밑으로 폼.xml이 맨 밑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예,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폼.xml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버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뷰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자바 버전이 1.6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룰 때는 폼.xml을 이렇게 폼.xml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가지고 이게 텍스트를 가지고 보실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크기가 커집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패드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키워 놓습니다. 폼.xml을 잘못 건드리면 서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XML이 설정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돌기도 하고 안 돌기도 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쓰셔야 되고요. 프로퍼티스 보세요. 자바 버전이 1.6으로 되어 있죠. 1.6이 아니라 뭐였죠? 1.8 1.8입니다. 1.8 그 나머지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 11번째 줄 자바 다시 버전이 1.8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러 중괄하고 썼구나. 이거 EL객체 쓰는 거와 동일하게 쓰시고 앞뒤로 중괄 공백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태그 여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버전이라는 게 요 태그에 해당되는 걸 쓴 거예요. 그대로 쓰시면 요 사이의 데이터가 여기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맞추기 위해서 버전을 한 개 썼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은 버전으로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프로퍼티스를 사용합니다. 프로퍼티스는 변수를 선언하고 get와 set를 쓴 거와 동일하시죠? 자, 그래서 자바 다시 버전이라는 이 태그의 이름을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주세요. 쭉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 자바 맨 아래에서 몇 줄 올리다 보면 141번째 줄 자바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는 내가 코딩할 때 1.6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 달러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태그 이름 중괄호 닫고 블랭크가 한 개라도 띄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개라도 띄어 있으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자바 언더바 자바 대시입니다. 자바 대시 버전 이라는 태그로 써져 있기 때문에 달러 중괄호하고 바꾸시면 이게 뭘로 바뀐다? 1.8로 바뀐다.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로 대신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타겟은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실행할 때 자바 버전이 몇이에요? 1.6으로 되어 있는데 1.8로 이렇게 실행할 거다. 소스와 타겟을 버전을 맞춰주시면 되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맨 위에 자바 다시 버전을 1.8로 선언되어 있어야 한다 하시고 그 태그에 있는 값을 사용하실 때 저희가 EL객체 쓰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 중괄호 열고 사용해서 소스 요거는 이제 소스는 내가 코딩할 때 코딩에서 컴파일할 때 사용되는 것은 자바 1.8에 맞춰서 코딩을 했고 타겟은 실행할 때 서버가 실행할 때 서버 안에 뭐가 어떤 버전이 지금 되어 있냐면 1.8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개발하는 거와 실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죠.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세요. 얘가 이제 빌더 해가지고 실행하게 하는 놈이 뭐라고요? 메이븐이라고요. 맨 아래서 둘, 넷, 여섯, 뭐 일곱 번째 얘는 메이븐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한 메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이븐이 보이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저장 폼.xml 저장했어야 돼요. 하셔야겠고요. 업데이트 프로젝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얘가 지금 EX00에 메이븐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거다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폼.xml로부터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거 폼.xml로부터 설정되어 있는 거를 받아와서 업데이트 할 거다 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어디를 바꿨죠? 폼.xml을 바꿨어요.
아시겠죠? 폼.xml을 바꾸면 얘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얘가 이제 업데이트 하자라고 오케이를 하시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프로그레스바가 막 지나가고 있죠? 예, 다 끝났어요. 그러면 워닝이 4개였던 게 2개로 바뀝니다. 자바 버전에 해당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예요. 자바 버전에 해당되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 로그4j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그 없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 때에 내가 지금 실행되는 거 보려면 윈도우 클릭하시고 웹 브라우저 중에서 인터널이 아니라 크롬을 선택해서 하겠다. 이렇게 선택해 줘야 얘가 크롬으로 가죠. 저희가 크롬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요. 됐으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얘를 실행할 거예요. run as. 그러면은 프로젝트 전체가 하고 로컬호스트 슬래시가 나옵니다.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그래서 run on 서버에서 실행하자. 클릭하시면 얘가 서버 중에서 선택되어 있는 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걸 쓰시고요. 저기 타겟하고 그 서버 부분을 선택하면은 이게 생략되는 거 아시죠? 되시고요. 되었으면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바로 피니시 눌러서 해보시면 크롬이 한 개 열리고요. 크롬이 어디 갔냐? 지금 서버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되는 거 되게 많죠. 서버가 실행되면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헬로 월드 나오고 로컬호스트 밑에 패스 보세요. 패스 로컬호스트 밑에 컨트롤러 포트 번호 몇 번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80번 포트 8080 붙어서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됩니다. 네. 예, 8080인데 실행이 되세요? 예, 그런 분들은 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오라클이 죽어 있는 거죠. 오라클이. 네, 오라클이 죽어 있는 거고 실행이 안 된다. 포트 번호 이렇게 해서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콘솔에 나옵니다. 콘솔에 나오거나 이제 그 가만히 있다가 창량에 딱 뜨면서 already 이미 8080 쓰고 있어요 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80 포트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80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만드셔야 돼요? 서버를 똑같습니다. 그 웹 프로젝트 할 때랑 똑같습니다. 일단 서버를 돌아가고 있다면 죽이셔야 되겠죠? 죽이시고 그 서버의 로컬호스트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을 바꾼다. 설정 어디 바꿔요? 포트 번호 http 1.1/1.1.1 포트 번호를 80으로 바꾼다. 타임아웃 바꾼다. 이게 스프링으로 왔기 때문에 스프링이 설정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서버 스타트 될 때 겁나 많이 출력하고 있죠. 제가 훨씬 더 겁나 많이 출력하고 있어가지고요.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이게 45초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80초 정도로 세팅해 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듈스 그래서 패스 설정을 하셔야 되죠. 패스 설정 가지고 에디트 하시고 컨트롤러 되어 있는 거를 슬래시로 바꿔줘야 한다. 오케이 누르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서버를 돌리고 이제 새로 고침하면 안 되죠. 이제 왜 안 되냐? 여기 패스가 이거 컨트롤러가 지워졌어요. 맞죠? 지웠어요. 지웠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run as, 그 다음에 서버, run as on 서버 클릭하시고요. 여기 선택한 다음에 피니시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면 서버가 다시 리스타트 되죠. 생성할 거 생성을 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잡다한 일을 되게 많이 하고요. 여기 보시면 홈 컨트롤러에서 웰컴 투 다시 떴고 로컬호스트만 나오시면 됩니다. 아까 패스해서 로컬호스트. 그럼 프로젝트가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다 짜놓은 거예요. 프로젝트란 게 생성하면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다 짜져 있고요. 스프링 3.xx도 잘 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 지금 뭐 3.xx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4.xx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스프링 5로 지금 스프링 5로 지금 이제 많이들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5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발표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바로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버전 몇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바 버전은 얼마, 스프링 버전은 얼마 이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맞게 써야 되는데 3.xx도 저희 동작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동작을 하네요. 구조. 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고 넘어가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얘가 컨트롤러 갔을 거예요.
src 자바의 org 제락의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 슬래시라는 게 어디 정보에 있어요? 여기 어노테이션 1번 어노테이션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1번 어노테이션으로 지정을 해서 정보를 저장해 놨다가 쓸 수 있다. 그래서 패스 저희가 서블릿 등록할 때 그 웹.xml에 등록하기 전에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선언해서 어떤 매핑이 되는지 이걸 쓸 수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웹.xml에다가 했다. 2번 웹.xml 같은 XML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쪽에 와서 실행 안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스프링에 오시게 된다면 웹.xml에 해당되는 것은 진짜 서버를 돌릴 때 실행되는 그 이외에는 XML에다 잘 쓰진 않고요. 이런 매핑 같은 경우는 다 메소드 바로 위에다가 이런 게 지금 URL이 들어오고 겟방식으로 들어온다면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메소드 안 만들었는데요. 근데 실행문 자체가 지금 처리문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 뒤에 컨트롤러 만든 거 보시면 이런 URL이 어디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케이스 뒤에 URL 있죠. 그 다음에 URL 안에 들어오면 겟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메소드 되시나요? 그리고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을 메소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얘가 메소드예요. 메소드 이게 처리문이죠.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있는 처리문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메소드에 집어넣는 거다. 메소드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클립스 지금 열고 있는데요. 지난 것을 보시면 자 컨트롤러 한 개 저희가 보시면서 디스플레이 서블릿 있고 저희 메인 컨트롤러 한 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쓰시고 메인 컨트롤러 만들면 이제 URL이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해서 URL 여기는 한 개밖에 없어서 URL이 여기 한 개만 돼 있네요. 지금 서블릿에 자바 컨트롤러 한 개 볼 거예요. 보드 컨트롤러 보시면 그 정보가 여기는 프로그램 안에 있죠. 프로그램 안에 스위치 URL가 케이스 요겁니다. 요게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요거죠. 밸류 뒤에 붙어 있는 게 URL입니다. URI로 되어 있는 요게 붙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겟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써서 if 문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 get이다 포스트다 여기 정보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메소드 이꼬를 request 메소드 점 get 이건 겟 방식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문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 처리문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if 문장에 들어가 있는 요게 처리문인데요.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벌로 쓰시면 되게 길어 보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메소드를 만들죠.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에 가서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스프링 디스패처가 다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그렇게 벌로 쓰시면 안 되고 메소드를 한 개 만들고 그 정보를 위에 어노테이션 이렇게 여기 메소드를 만들고 그 정보를 여기 어노테이션에서 여기 URL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요 if 문장에서 get이냐 포스트냐 이거를 썼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에 실행하게 된다. 실행문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서블릿 프로젝트를 만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